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 다시 이제 그 중국어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계속 중국어 교재를 봐왔었는데요. 또그 한 권을 더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중고 서적으로 구입했고요. 길벗 이지톡의 지금 중국어를 시작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100문장, 그러니까 이게 총 20과거든요. 20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과에 그 5개의 문장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5개의 문장, 한 과에 이 5개의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과니까 이제 다 합해서 100문장이 되는데 그 책의 그 페이지 수에 비해서 굉장히 그 문장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고요. 설명도 자세한 편이고 그러니까 기초 수준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부담 없이 한번 그 한번 보실 만한 책이고요. 처음에 이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책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힘들잖아요. 공부하기가 힘든데 이 책은 이제 그 5문장씩 하루에 한 과씩 5문장씩 한 과를 하면 공부를 하면 20일이면 끝나는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길벗 이지토 홈페이지에서 그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분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성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수업하시는 수업 파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 수업 한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부담이 적겠죠. 다 설명해 주시니까요. 예, 저도 아주 부담 없이 이 책을 봤고, 이 책을 이 책만 좀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 책에 있는 100문장을 이렇게 완전히 그 성조까지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중국인을 만나서 기초적인 회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국어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런 성과를 이렇게 자기가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또 본 책이 이 책입니다. 좀 반사가 되시나요? 조명을. 자, 이 책은 그 영국 소설의 이해라고 그 방송통신대학교 교재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왕 다니는 김에 좀 더 고생하자 생각으로 이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랑스어고요, 하나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학 교재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요게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던 과목입니다. 영국 소설의 이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과목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죠. 근데 방송대는 수업이 좋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책을 구입하시고, 아마 지금 새 책이 나왔을 거예요. 방송대는 이게 책일 금방 바꾸거든요. 한 4년? 5년 정도 간격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아마 요 커버가 이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구입하시고, 방송대 수업을 일반인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서 그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소설이니까요. 이 책은 영국, 제목답게 영국 소설가의 소설을 이제 다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실어져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사무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의 파멜라, 한국어로는 왜 파멜라로 아냐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파멜라 or Virtue Rewarded라는 소설,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의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 역시 유명한 작가고요. Great Expectations, 그 다음에 토마스 하디의 테스 오브 더 더버빌, 그 다음에 조셉 콜라드의 Heart of Darkness,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렇게 6편의 작품을 일부씩만 이렇게 실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제가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좀 6편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는 제인 오스틴의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였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 책을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다른 작품들의 어떤 가치도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다 아시잖아요. 모두 아실 텐데, 이 작가가 이제 어떤 소설을 썼는가, 이 작가가 쓴 소설이 어떤 성격인가, 이런 거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몰랐다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었고요. 다른 작가의 작품들은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잘 크게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 실력이 아직 낮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에 들은 거를 반복하는 루틴, 차원에서 반복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본 책은 이 책, 오늘날의 프랑스.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과의 교재가 되겠고요. 요 책은 재밌게도 한글입니다. 한글 교재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한글.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한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의 문화, 그 다음에 프랑스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지리, 지리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유럽의 중심에 해당되는데요. 참 지리적 혜택이 참 풍부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지리적으로 참 그 혜택받은 나라다 이러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아마 그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역사, 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 프랑스의 역사도 참 재밌었는데, 제가 특별히 프랑스의 역사 과목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역사에 흥미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이제 언어가요. 프랑스어라는 언어 또는 영어라는 언어가 그 역사, 그 나라의 역사가 참 관련이 깊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영문과 나오시고, 프랑스 불문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방송대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의 변화, 영어라는 언어의 변화, 그 다음에 프랑스어라는 언어의 변화에는 그 나라가 겪은 그 어떤 그 역사의 큰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프랑스어 학과 중심 교재다 보니까 프랑스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인데요. 이건 초급 프랑스어. 제목이 좀 낮춰야겠네. 반사가 초급 프랑스어라는 책입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반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초보라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 1학년 과목이고, 회화 교재입니다. 회화 교재가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학기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1학년 2학기인가 1학기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기초 수준으로 되어 있고 이제 회화 위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회화 부분이 이렇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회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회화에 대해서 문법이나 그런 어휘나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책입니다. 프랑스어 듣기와 말하기 아드. 이게 이제 영어로는 A2인데 저도 발음을 잘
정확히 못하겠는데, 이 아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두. 이게 좀, 투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프랑스어로 두, 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완전히 숙달된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그 델프아두거든요. 델프아두. 델프 그러면 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델프. 여기 프랑스어 능력 시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프랑스로 유학 가려는 분들은 이것을 꼭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토플처럼 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이 토플을 이제 점수가 필요한 것처럼 프랑스로 유학 가시려는 분들은 이 델프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델프는 이제 그 프랑스어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그 아엉부터 A1이요. 영어로는 A1. A1부터 영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A1부터 그 다음에 A2. 제일 낮은 단계가 이제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 어려운 게 B1, 그 다음 어려운 게 B2, 그 다음에 어려운 게 C1, 그 다음에 C2. 이렇게까지 단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A1은 아니고 A2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어과에서는, 방송대 프랑스과에서는 A2부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프랑스 유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프랑스 대학교로 유학을 가려면 C1까지는 그 레벨이 돼야 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A2고요. 그러면 C1까지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죠. 그 다음에 방송대에서 또 다른 과목으로는 B1이 있습니다. B1. 그러니까 A2, 지금 보시는 A2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거죠. B1. 거기까지 이제 방송대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C 등급의 공부를 하시려면 아마 이제 학원을 가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들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클립은 이게 이제 책이 이렇게 막 옆이 본드 칠한 게 떨어져 가지고 책이 이제 분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책이 딱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주 시험 공부, 아마 프랑스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프랑스어 공부 목표가 델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어떤 목표로서. 그분들한테 한번 그분들 한번 볼만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프랑스어 교재를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틈틈이 델프 교재도 이렇게 구입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 책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읽기에 대한 평가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말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프랑스어 델프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제가 한번 좀 보면은 이게
듣기, 독해, 작문, 말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듣기, 독해, 작문, 말하기. 그리고, 그, 심사관이 질문을 하네요. 그 질문을 해서 그거에 답변을 한다. 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이 책은 이제 초급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실제 시험처럼 구성되어 있지 않고, 듣기와, 듣기, 독해, 작문, 말하기. 이게 네 개로, 시험은 이렇게 네 개로 돼 있거든요. 네 개 부분. 근데 이 책은 독해와 말하기만 연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에서 또 이것들을 보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까지 최근에 제가 본 책들입니다. 주로 방송대에서 수업 들었던 책들을 다시 본 책들이 많았고, 중국어 교재만 이제 처음으로 보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어 교재도 좀 쉬운 걸 택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다.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한 주였습니다.